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는 우리 시장 정말 강력하게 흘러갔습니다. 코스피 8개월 만에 2,50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어제 시장을 좀 강력하게 견인했던 것 역시나 2차 전지였습니다. 특히나 이 에코프로 삼형제들 강력하게 상승세를 이끌어 갔는데 오늘 이 에코프로 기업의 좀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죠. 바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발표 결과가 이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새벽에 미국 시장 이 휴장 후에 열린 상황에서 다시금 좀 긴축 우려 강화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3대 지수 다 손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좀 특징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는 반도체 업종 바닥을 확인한 것인가라는 느낌 때문인지 바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 8%가 넘게 상승을 하며 마감한 전일 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우리 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시장 어제와 마찬가지로 2,500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2,524선 지나가면서 0.47%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853억 원, 49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 정말 외국인 투자자 양거래 이틀 동안 정말 강력했던 매수세를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지수를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코스닥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장 초반에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0.41% 하락하면서 88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기준으로는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은 이 반도체 업종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 흐름이 확인이 됐다시피 이 반도체 업종 오늘 좀 강력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의 종목은 잠시 후에 표적 종목에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코스피 시장 2,500선 잘 지켜주고 있네요. 지금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에코프로 삼형제들이 이제 좀 주춤거리죠. 그래서 2차 전지들이 조금 흔들리는데 뭐 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코스모학 지금 8% 빠지고 있는 거는 그동안 올라간 게 몇천 프로 올라갔잖아요. 2,000%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10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뭐 저 정도 당연히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학이라든지 이게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는데 일단은 얘네들이 주도주의 힘을 보여준 거는 맞지만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쟤네들이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지수가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선물이 지금도 플러스 권역에 있고요. 내일 9시 반입니다. 수요일 9시 반에 이제 미국 CPI 지수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에서는 FOMC가 이제 또 발표를 의사록 공개를 하는 이슈가 남아 있는데 자, 시장을 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면은 지금 코스피 안 무너지죠? 지금 2차 전지줄이 조금 흔들린다고 이렇게 꺾이거나 모든 종목들이 박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잘 버팁니다. 코스피 잘 버티고 있고 코스닥도 어제 비해서는 좀 약세를 보인다지만 이게 이렇게 꺾이거나 일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흔들리면 뭔가 다른 섹터들이 그 힘을 받아서 뭔가 순환을 하는 그래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빠질 생각이 없어요. 어제 미국 시장 다들 양호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자, 다우존스 흐름 좋죠? 흐름 좋게 가고 있고 나스닥도 뭐 정배열 타고 흐름 좋게 가고 있고 일단 FOMC 의사록 목요일 날 그리고 내일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도 뭐 잠깐의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흐름을 다
밑으로 꺾어갖고 내리는 정도의 흐름은 아닐 걸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여지 미국이 마이크론이 8% 정도 폭등을 하면서 일단 반도체 섹터들이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초반엔 좀 흔들렸다가 반도체 섹터들이 흐름들이 좋으면서 다시 지수가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다우존스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마이너스 0.03으로 마감을 했지만 뭐 얘네들도 흐름이 계속 괜찮은 흐름이라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큰 무리 없이 계속 정배열로 우상향 타는 데에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또다시 강하게 했고 이 얘기는 제가 어제 저녁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들이 보통 조금 갈 것 같지가 않다. 이 상승장에서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려면 2차 전지를 대신해서 좀 움직일 종목들이 좀 필요한데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석 엔지니어링이 고점을 어제 살짝 돌파를 했고 또 갈 거다. 그래서 계속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거다. 해서 바닥에 있는 그 반도체 IT 섹터들을 잘 봐라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어제 많이들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서 TSA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는데 이걸 조정받으면 그래서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사면은 이런 걸 먹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잘 가죠. 그때 대비 지금 이제 11% 올라간 거예요. 어제 그저께 11.7% 올라갔다가 어제 3% 정도 조정받았다가 오늘 다시 4.6% 올라가는데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제 반도 장비주들이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 장비주들은 바닥에 있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상당히 좀 좋은.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흔들리긴 하지만 시장이 꺾여야 주도주가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사야 된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그냥 두고 2차 전지는 뭐 왔다 갔다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든 뭘 하든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를 지금에서 붙는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가서 이거를 뭐 더 먹으려고 들어가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IT 부품주로 들어가서 차라리 20%, 30%를 안전하게 먹는 게 더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이 좋아서 그래요. 시장이 밑으로 2200으로 꼬꾸라질 게 아니고 2600, 2700으로 올라갈 거라 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IT 섹터들, 반도 장비주들 잘 보자.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 그러죠. 이쪽 종목들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계속 공략 유효하고요. 어쨌든 순환매가 지금 조금씩 아침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그렇죠? 시장이 흔들리니까 조금 흔들리니까 이제 막 아침에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5% 올라갔다가 뭐 2%대로 마이너스로는 안 돌아요 지금. 5% 올라갔다가 2% 줄어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오히려 눌릴 때 사면 좋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계속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계속 폭등 시세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2,600, 2,700 올라갈 때 적당히가 아니고요. 20%에서 30%는 대부분 다 올라가지고 많게는 50%에서 100%를 가져야 돼요. 더블 수익 100%.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의 숫자죠. 100%. 근데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나와줘야지만 그래야 음식업종이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엔터주라든지 뭐 등등등 많은 섹터들 있죠. 걔네들도 나중에서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수가 계속 올라가지고 종목들이 2차 전지만 가는 이런 거 말고 다른 종목들도 바닥 종목들이 간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움직이는 건데 아직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2020년도에서도 자 2020년 어제도 이 얘기를 공개 방송에서 해드렸는데 2020년도에서도 일제히 여기 2020년도 여기서 일제히 이렇게 올라갈 때 모든 종목들이 다들 100%, 200%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일부 종목들만 먼저 가죠. 이때 당시도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일부 제약주는 다 움직였고 일부 반도체라든지. 근데 안 갔던 애들이 결국은 여기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3월달, 4월달에 움직일 때에서는 일부만 갔다가 나중에 12월달에서 웬만한 종목들 개나 소나 다 올라가는 장이 나왔죠. 그래서 11월달.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지금 계절적으로 비슷하니까 지금에서 3월달, 4월달, 5월달에서는 일부 종목만 가는 거고 올 연말 11월달에서 12월달에서는 폭등 시세가 나오면서 모두를 다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제일 만만한 쪽이 뭔가. 다른 애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가긴 갈 것 같아요. 지수가 좋아서. 시장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근데 그 전에 반도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완벽한 상승장이라 보기보다는 제가 B급 상승장이라고 했죠. 중간에 분명히 흔들 겁니다. 한번 흔들 거예요. 이게 여름에 흔들지 겨울에 흔들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흔들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흔들게 되면 그동안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수가 아직은 여유가 있어서 더 올라가지만 2,700, 2,800 혹은 3,000 어느 자리를 찍고 나서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고통도 따른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순환매로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애들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이제 더 이상은 저점을 깰 생각은 안 하죠. 이젠 저점은 안 깨요. 저점을 안 깨고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외국인들도 요즘 많이 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바로 전해진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5%로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이 2월에 이어서 연속 2차례 동결 결정이 된 건데요. 이는 어찌 보면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종료되었다라는 해석이 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 여태까지 좀 강력했던 2차 전지 그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는 바닥에 있던 반도체 업종들이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는 표적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전략을 잘 담아주면 좋을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렇게 반도체 장비 관련주 테스로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또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테스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가격 전략을 이따가 드릴 거고요. 네. 일단 테스 반도체 장비 주인인데 이제 주성인지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지금 떠 있는 종목, 이거는 바닥 종목이 아니에요. 바닥 종목도 좋지만 떠 있는 종목도 간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주성엔지니어링이 전고점 떠 있는 상태에서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아마 돌파가 되면서 지수가 2,200으로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2,600, 2,700 쪽으로 올라갈 거라면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가줘야 돼요. 선봉장이라 그러죠. 선봉장이 먼저 가서 뭐 이렇게 길을 트든 그래야 뒤에 후발주자리 쫓아오니까 그래서 테스는 꺾이면 안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고점을 뚫어주고 시원하게 올라가줘야 다른 바닥에 있는 IT 부품주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쪽 애들이 움직이려면 테스가 가줘야 돼요. 그래서 테스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자,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종목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본격적인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봤던 표적 종목, 월요일에 표적 종목으로 신성 ENG 잡아주셨는데요. 1,829원의 매수가에서 16%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인지컨트롤스 9,300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고요. 수요일에는 펄어비스 46,500원
2,500원의 매수가 잡아주셨는데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목요일에도 이 게임 관련주인 위메이드 맥스 16,330원의 매수가에서 8%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유니테스트 13,20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 잡아주셨던 원익 PN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매수가 8,900원에는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688.5%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누적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제 잡아주셨던 표적 종목이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매수가에는 미도달되었는데 원익 PN이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시세를 어제도 강하게 주고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가는 편인데 이제 2차 전지 장비라 그랬죠. 장비주. 2차 전지가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같이 좀 지금 흔들리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하죠. 바닥에서 2,000%, 3,000% 올라간 애들은 고점에서 8% 빠지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애들은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뭐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고 자, 일단 차트를 보면요. 가격은 어제 8,900원 아쉽게 안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들어왔다면 10%가 넘게 수익이 났을 거예요. 8,900원에서 20%. 만약에 가격이 들어왔다면 20% 가까이 수익 나고 팔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쉬워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 거의 10% 가까이 9.8% 올라갔다가 지금 2%대로 줄어들었는데 어제 8,900원 계속 이거 여기서 추천했었죠. 여기서 조금만 밀렸었으면 가격이 들어왔는데 어제 저가가 9,020원. 9,020원이 저가였죠, 어제. 8,900원, 100원 차이, 그러니까 80원 차이. 80원 차이로 가격은 좀 안 들어와서 좀 아쉽지만 뭐 종목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원익 PN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2차 전지 그 장비주, 그래서 충방전지 뭐 이런 이제 충전지 관련된 이슈도 갖고 있고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학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흔들려도 돼요. 쟤네들은. 근데 쟤네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죠. 뭐 그냥 뭐 차트만 봐도 엄청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이게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으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전 세계에서 그러면 혼자 하락장으로 내려가죠. 이게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이 급락 나오면 코스닥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가 깨지고 혼자서 이렇게 꼬꾸라지겠죠. 일로 꼬꾸라지면 전 세계에서 토픽으로 한국 시장 이상하다고. 다른 나라 시장들은 다 꿋꿋하게 다 버티는데 한국 시장만 이상하게 혼자서 하락장 간다고.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무슨 주가 조작국으로 아마 지정이 될 정도로 아마 그런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리는 없고 여태까지도 이렇게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주도주가 그렇게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나오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찍혀요, 우리나라가. 주가 조작국으로. 그래서 그럴 일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코스모학이 이렇게 죽지는 않아요. 왜? 상승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많이 깨지고 중국 시장도 막 하한가 가고 막 나스닥도 막 애플 하루 만에 20%, 30% 폭락 나오고 막 모든 종목들이 다 패닉으로 다 박살나고 그러면은 그냥 외봉으로 다 무너지고 이렇게 얘네들도 쭉 박살나고 삼성전자도 다시 2만 원으로 회귀하고 지금 이제 뭐 7만 원 간다 8만 원 간다 이제 다시 슬슬 얘기 나오죠. 그럴 일이 안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만 원으로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전 삼성전자 7만 원, 8만 원 쪽으로 다시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장이 좋으니까. 그러면 코스모학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흔들었다 또 올라가고 흔들었다 올라갔다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거를 사요. 물리면 계속 물타기를 하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상승장이 끝나지 않고서는 주도주들은 그냥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꺾이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익 PNE 같은 애들이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 전해질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 있죠. 장비 업체들. 전해질은 그냥 그 재료잖아요. 재료. 전해질이라는 재료가 있고 니켈이라는 원소가 그러니까 그 광물이 있는데 그것도 가격이 비싸니까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고. 리튬, 니켈
뭐 카드뮴, 뭐 이런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뭐 요런 이제 애들 이제 이건 재료고 이건 재료 애들이고 재료 말고 그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조립하고 만들고 생산하는 이런 장비 업체들 있죠. 이 2차 전지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앞으로 사용이 될 거라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광물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만들어져라 그러면 이게 만들어집니까? 장비를 갖다가 막 만들고 공장에 찍어내고 뭐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비주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서부터는 움직일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바닥에 있다면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할 만한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잘 보시고 그래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애들은. 왜냐면 2차 전지가 그냥 외봉으로 죽지를 않아요. 흔들었다가 또 올라가 흔들었다가 또 올라가고 하니까. 뭐 신고가로 갈지는 안 갈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하지 말라는 주의고 오히려 바닥에 있는 이런 원익 P&E 같은 아직 안 올라간 2차 전지 장비 혹은 소재, 부품주들 이런 쪽들이 더 유리하다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미도달 됐어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한 종목 몇 개 살펴볼 건데요. 4개인가 있을 거예요. 에코플라스틱. 자, 자동차 부품주 쪽인데 장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 넘어갈 거라 그랬죠. 넘어갈라 그래요, 지금. 에코플라스틱. 넘어갔네. 넘어갔어요. 아침에서 안 넘어갔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수익률은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이거 수정이 안 되지만 아마 70% 넘어갔을 거예요. 매수 가격 3,070원이면 작년 10월 31일 날 여기서 여기인가? 여기? 여기. 자, 위치를 보면은 이중바닥형 찍고 바닥 자리에서 줬다가 수익이 나서 20%가 나와서 그때 막 자랑했었던. 근데 떨어져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역시 장이 좋으니까 여기를 제가 최근에도 넘어갈 거라고 했죠. 넘어가잖아요. 이게 하락장에서는 이걸 안 넘어가요. 여기 어떻게 넘어가? 쌍봉을 주고 다시 하락해서 3,000원, 2,000원, 1,000원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하락장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저점이 깨지고 내려가는. 상승장의 패턴은 계속 고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가냐? 이제 여기를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목표치 이제 8,300원이라고 우기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72% 정도 올라왔는데 아마 100%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장이 아직 올라갈 그 목표치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았고. 그래서 계속 N자형으로 얘네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치는 8,000원이다 우기는 겁니다. 그럼 3,000원 기준으로 8,000원 가면 100%를 훨씬 넘죠. 200%도 넘겠네. 200% 정도 되겠네. 200% 정도. 200%는 좀 안 되겠다. 그렇죠? 9,000원이 돼야 200%니까 어쨌든 그래서 100%는 넘길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장이 좋다라는 걸 여러분 착안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무럭무럭 자라니까 이게 거의 이제 11월 달이죠. 뭐 10월 31일이니까 11월, 1월, 2월, 3월 4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다른 애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DB하이텍 시스템 반도체 장이 마찬가지 하락장이면 이것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3산을 찍고 일로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락장이라면 2만 원으로 다시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제가 상승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될 거니고 아직은 안 넘어갔지만 뭐 조만간에 또 넘어가겠죠. 많이 그러니까 이 넘어간다는 얘기로 이걸 사지 마세요. 차라리 테스를 사는 게 낫고 이거를 조정받으면 살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야. 뭐 넘어가는 건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가 넘어가면 그 다음 시스템 반도체가 또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다른 거를 공략하면 된다는 얘기고.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얘도 여기 고점은 얘도 바닥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개인들은 쳐다도 안 봐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안 떨어지죠? 왜냐면 외국인들이 사다가 자기네들이 물렸기 때문에 지네들이 물린 거는 또 박살을 또 안 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넘어갈 거니까 조만간에 넘어갈 때 다시 리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 이제 신성이엔진은 이제 최근에 반도체 부품주로 태양광하고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부품주로 드렸던 이제 바닥 종목인데 굉장히 바닥이 있죠. 엄청 바닥에 있죠. 더 갑니다. 다른 애들 다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더 올라갈 거라서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비중이 많거나 혹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 이미 절반을 파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4,000원, 5,000원, 6,000원 혹은 10,000원으로 간다 그래도 그냥 원칙이에요. 그냥 3에서 5% 수익 나면 근데 지금 15%나 수익 났잖아요. 15.9%나 수익 났으니까
절반을 팔고 불안하면 절반 이상 더 팔고 80% 90% 팔고 아니면 뭐 5%만 남겨놓고 아니면 1%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오징어 다리는 계속 남겨놓으면서 장이 좋기 때문에 계속 우상방으로 열려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가져가도 좋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테스로 가겠습니다. 자, 요건 바닥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전고점을 벌써 돌파를 했네. 전고점 돌파 패턴이라 그랬죠.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뭐 바닥 종목이 아니라 그래서 뭐 고점에 있는 종목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다가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최근 바닥에서는 이제 37%나 올라간 종목이고 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하면 한 20%는 더 올라가 있는 종목일 거예요. 1-20%. 왜냐면 최바닥이 여기인데 여기서 따지게 되면 얘도 59% 정도 올라갔으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대부분 종목이 그래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 1-20% 정도 올라갔다 치면은 한 20-30% 혹은 뭐 1-20% 정도는 좀 더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거래가 실려 있어서 일단 전고점 돌파인데 매수 가격은 23,000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가격이 조금 비싼데 근데 전고점 돌파하는 패턴은 싸게 살라 그러면 가격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돌파가 돼 있는데요. 돌파가 된 패턴이고 기관들이 지금 사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성엔지니어링이 따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주성엔지니어링이 고점을 돌파를 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유사한 패턴이 테스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테스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테스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해당 종목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 이제는 순환매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2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 좀 더 생생하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KPM 테크입니다. 이 지금 표면 처리 분야에서도 PCB 사업 쪽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인지 이 전자부품의 필수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2차 전지 분야에서까지 두각을 드러내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님께서 매수가가 649원에 10%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셔서 지금 더 갈까 궁금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지금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TSA도 지금 5% 올라가고 유니테스트도 4% 올라가고 코리아 서킷도 거의 3.5% 올라가고 있고 뭐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되게 잘 움직이죠. 반도체 장비주들 한미반도체도 지금 7% 가까이 올라가고 주성엔진이 15% 올라가고 두산테스나 3%, 덕산에미터 4%, 웬만한 종목들 지금 4에서 3%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4에서 3% 정도 올라가. 많이 가는 애들은 한 7%에서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 애들, 지금 반도체 장비에서 눈에 많이 보이는데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이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는 폭등은 좀 고만하고 지금처럼 이 정도 내에서 적당히 그냥 주춤주춤거리는 게 제일 좋아요. 걔네들 폭락하는 것도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걔네들 폭락하면 지수가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순환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장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매매하기 너무 좋아져요. 왜냐면 들어가면 그냥 1-20%가 바로바로 수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매매하기 되게 좋은 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제가 계속 최근에 노란톡방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장 좋다, 2,500 돌파할 거다, 뭐 어제도 계속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이제 움직일 거다 해서 쭉쭉쭉 얘기한 게 있는데 어쨌든 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가서 자, KPM 테크 이게 원래 이제 마스크 관련주 쪽으로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던 종목인데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역시 적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이유가 3월 달에서는 이제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거나 이제 막 지연이 되거나 이제 불안하거나 그랬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면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잡주들이 잘 가요. 시가총액 지금 800억인데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이 그러니까 작전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이렇게 빠지다가 적자여서 야, 혹시 이거 KP탱크 이거 위험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반도체 그 장비 쪽에 이제 뭐 그렇게 막 그 클리너 아마 그거 이슈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갈 핑계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 위험은 끝났고 이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했는데 올라갈 이유가 필요한데 이제 그쪽으로 엮는 거죠. 근데 과거에서도 그렇게 엮었지만 그때 엮일 때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마이너스 90%로 70%, 마이너스 70%로 답변을 줬습니다. 그때도 반도체 클리닝룸 뭐 이렇게 뉴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비슷한 이슈가 있어도 뭐 찾으면 어디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래서 아마 마스크 관련주로 제가 엮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움직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매수 가격이 굉장히 낮네요. 생각보다. 이게 근데 물린 것 치고는 600 낮은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7%? 반토막 났다가 지금 올라온 건데 이게 차트 착시죠. 6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 이게 저점이 325원이었으니까. 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막 되게 좋아서 움직이는 건 일단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올라가는 이유는 어떤 뭐 그런 이제 클린룸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닥에 있다가 적자 회사가 상장 폐지 위험을 벗겨나가니까 주가가 90% 넘게 너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어 올리는 건데 근데 지금 점상한가 갔으면은 뭔가 새로 뭔가 이슈가 들어온 것 같기는 해요. 뭔지는 제가 뉴스를 안 찾아봤지만 이렇게 상한가 시세에 400만 주가 쌓여있잖아요. 저게 풀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 내일도 잘하면 점상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장중에 풀리면 파시거나 아니면 내일 약하면 파세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파실 필요가 없다. 계속 근데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갑자기 400만 주가 다 매도가 돼가지고 갑자기 흔들어 버리게 되면 쭉 다시 도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으면 보유, 풀리면 매도.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 강하면 보유, 강하지 않으면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동국제강 25%에 14,000원요. 자꾸 한국 뭐 분할한다 그래가지고. 자, 동국제강이죠? 네네. 동국제강 25%가 얼마 사셨다고요? 14,000원요. 14,000원. 궁금하신 게 뭐라 그랬었나요, 좀 전에? 네, 그 분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분할한다는 얘기가 혹시 뭐 2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뭐 5월 달에 뭐 분할한다고 확실한 건 5월 달에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2월 달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미 벌써 지금 4월 달이잖아요. 네. 다 반영이 됐죠. 아, 그래요? 이미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 네. 거래량도 없어요, 이제는. 거래량도 없고, 일단 반등을 좀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반등을 줬을 때 좀 답답하면은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점이고 지금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누가 동국제강을 공략하는 개인들이 별로 없죠. 다들 에코프로나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에서 안 간 게 뭐가 있나 그거 쳐다보고 있거나 이제 반도체 움직이니까 이제 반도체들 다들 이제 눈으로 보고 있지 아마 이쪽을 공략하는 개인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급락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차츰차츰 좀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그 정도 올라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거나 거기에서 좀 이게 흐름이 약하다 싶으면 근데 최근에 그래도 철강주들도 괜찮았거든요, 흐름들이. 네. 그래서 좀 더 가져가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워낙 지금 흐름들이 좋아서 당분간 일단은 반도체 장세의 흐름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4,000원 올라오게 되면 그때 맞춰가지고 강한 섹터로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14,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테스,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테스 매수가로는 23,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23,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개인 투자자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담아내고 있고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132억 원, 189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홀로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3,19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997억 원, 2,108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그래도 0.75% 상승하면서 2,531선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0.28% 하락하면서 885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2차 전지를 어제 공략하신 분들은 당황스럽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안 갔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니까 특히 반도체 IT 섹터에서 좀 움직임이 좀 나오니까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단 체감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나. 지수도 그냥 평이합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0.9% 상승하고 있고요. 2,529. 그러니까 거의 2,530선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급락이 없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뭐 그렇게 오늘 뭐 크게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호하고 그리고 현대차가 강하네요. 자, 현대차. 자, 자동차 바닥 쳤다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차 바닥 쳤죠. 자, 기아도 4%대 강세. 기아는 바닥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도 생각보다 고가에서 노는 애입니다. 그렇죠? 현대차는 한 이쯤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기아차는 2020년도에 최고가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여기에 있어요. 다른 현대차는 이쯤 내려온 것 같죠?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봐봐요. 그렇죠? 느낌이 현대차는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와서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고 기아는 이렇게 내려왔다 한 이쯤에 떠 있는 느낌이고 어쨌든 기아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기아, 현대차 자동차 완성차가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당연히 안 빠지고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뭐 전기차 부품, 뭐 수소차 부품 애들도 뭐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근데 지금 움직이는 흐름은 이것도 약간의 지수 왜곡인데 그래도 에코프로비에 뭐 코스모학으로 왜곡을 주는 것보다는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지수주들이 좀 움직여주면서 반도체주들이 움직여주고
어제보다는 좀 낫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는 코스닥이 1,300개가 1,200개, 1,200개 넘게 거의 1,300개 가까이 떨어지면서 지수를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면 오늘은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개수가 거의 비등비등해요. 물론 코스닥이 떨어지는 게 800, 한 80개 정도, 올라가는 게 한 600, 한 60개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떨어지는 개수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의 일환이죠. 차별화장의 일환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여전히 좀 재미가 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시장 점수가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데 개인들의 체감 점수가 뭐 한 70점? 뭐 75점 이랬다면 오늘은 그래도 75점, 80점, 어제보다는 그래도 5점씩은 더 막 개인들이 체감이 막 되게 좋은 막 85점, 90점은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섹터가 반도체 섹터가 많은 사람들은 오늘 체감 점수가 90점 정도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통틀어 봤을 때는 어제보다는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한 거고 지수는 계속 갈 거예요.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 조정받을 수 있죠. 어떻게 조정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조정이 아니고 이게 살짝 눌리는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눌림목 조정. 그래서 눌림목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2,600 쪽으로 가려고 지금 움직여주는 시장의 흐름이니까 시장을 너무 무시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세게 조정이 막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막 무너지거나 그런 흐름들은 당분간은 나올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반도체 섹터에서 종목들이 20%, 30% 올라갈 걸 기대를 하고 공략을 하는 게 지금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 코스피 2,530선에도 안착을 했고요. 어제에 비해서도 이 투자 심리가 체감되는 심리가 조금은 더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봐서 우리 시장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저희는 보다 더 단단한 투자 대응을 위해서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 매수가는 63,5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요즘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 기아, 현대차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기아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일각에서는 지금이 기아 가장 쌀 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좀 흐름을 전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수익 권역에 계실 때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나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바닥은 아니에요. 바닥은 아닌데 자, 차트를 보면은 바닥은 아닌데 이것도 고점을 뚫고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냅둬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2,600을 갈지, 2,800을 갈지, 3,000을 갈지 일단 몰라요. 어디까지 갔다가 멈출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시장은 좋다라는 거는 종목들이 지금 그걸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 목표치는 9만 원인데 잘하면 이 10만 원도 돌파도 저는 불가능하다 보진 않습니다. 10만 원 돌파가 나오면 나중에 이게 코스모와 코스모 에코프로처럼 11만 원, 12만 원 가는 현상이 나온다 그래도 저는 그게 이상하다 보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미친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장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장이 아니고 그러면 왜 안 빠지고 왜 지수가 계속 올라가느냐? 미국이 안 빠지잖아요. 미국이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유럽은 역사상 신고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럽도 올라가는 핑계를 미국이 올라가잖아. 아니 지네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유럽은요 이미 신고가권이에요. 2021년도 신고가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다우존스도 여기서 좀만 더 올라오면 유럽하고 똑같이 역사상 신고점으로 갑니다. 좀만 더 올라가면. 나스닥은 좀 많이 올라가야 역사적 신고가로 가죠.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그래서 나스닥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16,212인데 지금 12,000이죠. 4,000포인트 더 올라가야 되고요. 다우존스는 역사적인 신고가가 36,952인데 지금 33,500이가 대충 한 3,000포인트 더 올라가야 되고요. 유럽은 역사적인 신고가가 4,415인데 지금 4,325니까 대략 뭐 100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한 9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얘는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월봉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인 신고가가 3,316인데 이것도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몇 년 동안 엄청 많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 하나도 못 올라가고 박스 피해서 열심히 바닥에 기어오고 있다가 그나마 올라간 게 요건데 어쨌든 3,300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뭔가 종목을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에코프로 너무 많이 올라가고 코스닥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 뭔가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 아니죠. 세계 경제가 좋아서 아니죠. 그냥 유럽이 신고가를 가고 다우도 신고가를 가고 나스닥도 혹은 신고가를 간다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뭔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야 될 종목 중에 자동차 업종이 바닥을 쳤으니까 얘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신고가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유럽이 신고가로 간다 그러면 미국도 유럽 따라서 신고가로 간다라면 우리도 뭔가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제스처를 취해야 되니까 경제는 안 좋아도 뭔가는 따라가 줘야 되니까 이런 애들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일단은 9만 원 왔을 때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보고 다시 체크를 받으세요. 일단 더 가져가셔도 좋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16만 9천 원 10%요. 셀트리온 16만 9천 원에 10%. 10%. 얘도 이제 바닥 주고요. 지수가 이제 상승장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은 얘도 주식이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갈지, 자동차가 더 많이 갈지,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갈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학이 더 많이 올라갈지, 그거는 또 가봐야 되는데, 근데 얘도 어느 정도 키는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더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겨울까지는 20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더 가져가시고 제약주들이 힘을 내는 거는 겨울이니까 지금은 그냥 워밍업 정도로 생각하고 나중에 얘네들도 본격적인 힘을 또 내는 장이 오면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도 다시 언젠가는 또 다시 가겠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그냥 가져가시고 짧게 보면 20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셀트리온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20만 원 선까지 기대를 해보시면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민이 된다 하는 점들은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화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53,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석유화학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침체됐던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화솔루션은 이 태양광 사업에 힘을 입어서 이 1분기 영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나마 좋은 편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지수는 큰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네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합병 분할을 하면서 차트가 좀 이상해졌는데 일단 수익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차트가 아직 조정을 마무리한 느낌이 아니고 이걸 뚫어야 되는데 아직 못 뚫었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 일단은 팔았다가 좀 다른 데서 놀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꺾여서 들어 올리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여기를 뚫고 이쪽으로 한 6만 원 쪽으로 지금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면 그냥 가져가도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또 부딪히고 다시 또 이렇게 잠을 잘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요 흐름.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한 이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4, 5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잠수를 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다른 애들은 잘 올라가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는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재미없게 20%나 떨어지는 상황을 3, 4개월 동안 맞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서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여기 비슷해요. 여기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건 다 잘 움직이는데 얘만 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 이렇게 돌리는 흐름,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래서 6만 원 정도에 있었다면 보유가 되지만 지금 요렇게 하락 트렌드에 아직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수익이 나오면은 팔았다가 다른 데서 놀다가 수익 많이 내고 나중에 한 몇 개월 뒤에 한 2, 3개월 뒤에 다시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노란 톡방은 지금 열어놨는데 지금 시장의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들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흐름이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금방 이렇게 막 무너지거나 죽을 것 같지도 않고 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순환매라는 게 나오니까 계속 시장은 아직 열려 있고 좋으니까 열심히 돈 버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보다 더 생생한 시장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